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여풍당당. 상담계에 해법 있는 바람주치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뭐 어색하지 않죠? 해법 있는 바람주치. 너무 이렇게 딱 기계적이야. 첫 아, 인사가. 그래요? 좀 자연스럽게 하이 뭐 이렇게 좀 짧게 이렇게 해도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향은 약간 좀 변화를 좀 줄 필요가 있어요. 에휴, 뭐 그렇지 뭐. 근데 뭐 또 변화를 준다고 했다가 괜히 또 이게 또 생각이 안 나고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그냥 아예 기계적으로 가자고. 그냥 좀 어색하더라고요. 아예 이걸 그냥 녹음을 따가지고 그냥 앞부분은 그냥 녹음기를 그냥 틀어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시그널송에다가 딱 묻혀가지고 네. 한번 고민해 봅시다. 변화를 추구하는 변화를 간디님이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늘 좀 다릅니다. 내용도 항상 근데 변화가 있죠. 좀 비슷하긴 해. 비슷한 것도 많아. 본질은 같지만. 이거 한 두 달 전에 봤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냐? 아니 비슷한 거 해야 돼. 이게 반복 학습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 학습해. 아내분들이 이 유튜브 방송 계속 틀어놓고 들으시면서 이렇게 위안 받고 힘 얻는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죠. 이제 얘기하실 때. 그렇지. 자, 그래서 오늘도 좀 이렇게 힘을 받는. 네. 오늘 요 주제는 이제 아내분들이 굉장히 힘을 많이 받는 주제더라고.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예전에 10년 전부터 쭉 글로 많이 연재를 했기 때문에 네. 그 글에서 너무 힘을 받는다고 댓글이 막 뭐 몇십 개씩 달리고 이래요. 네. 이러한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내용.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제목이 오늘은 남편 바람이 내 잘못이 아닌 세 가지 이유. 남편 맞아요. 바람은 네. 아내 잘못이 아닌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네, 뭐 네, 다른 거 여러 가지 뭐 박사를 해라, 소송을 해라 이런 것도 뭐 에너지를 네. 받는 거지만 이 가장 아내분이 남편 바람으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는 지점이 이제 자존감 하락되는 맞아요. 거거든. 자존감 뚝 네. 떨어져가지고 네. 게다가 가뜩이나 자존감 떨어지는 거기다 대고 또 지적질하고 꼬투리 잡고 이렇게 하니까 네. 또 고통으로 이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죠. 남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 아내분이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 편이 하나도 없다. 왜냐면 그러니까. 남편의 시댁이라던가 아니면 그 남편의 가족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뭐 본인의 친구들도 너가 조금 더 잘하지 그랬어. 이런 말 좀 많이 하잖아요. 그쵸. 너가 남편한테 또 다 잘해주면 돌아올 거야. 뭐 남편이 좀 서운해서 아이들 돌보느라 네가 좀 그렇죠. 소홀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는 말을 그냥 툭툭 하는 툭툭 것 던지지. 같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아내분들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거기다 남편도 가뜩이나 지적질하는 판국에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더더욱이 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네. 어떻게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고쳐보고. 그래 내가 너무 드셌어. 좀 얌전히 굴어야지. 근데 얌전히 굴었어. 너무 내가 아이들을 신경 쓰다 아이들 남편 신경 못 쓴 것 같아 그래. 라고 이렇게 반성하는데 사실 그게 시댁은 남편 가족이니까 그냥 무시할 수 있는데 자기의 소중한 사람들이 말하면 그걸 진짜 이렇게 그렇죠. 내가 정말 그런 면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문제 본질이랑 전혀 상관없는 전혀 아니거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네.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 바람이라는 거는 전적으로 남편 책임이다. 자기가 그 타고난 보유된 끼를 타고난 사람이다. 그렇죠. 인간이. 네. 끼만 없으면 어떤 여자를 만나도 그냥 엔조이하고 말지 네. 저렇게 바람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네. 그래서 유전적으로 보유된 끼 플러스 외적 환경, 상간자가 딱 등장한 거야 그 대목에서. 네. 그래서 요게 결합됐을 때 네. 그때 이제 바람이 이제 확 이제 일기 시작하는 건데 그렇죠. 네. 이거는 부부간의 문제 때문이 아니다. 독자적인 거다. 그러니까 지가 나가서 사고 친 거지. 네. 가족 탓할 게 아니라는 얘기야. 지가 나가서 그렇죠. 교통사고를 신호 위반해서 그냥 누굴 들이받았다든지 이런 교통사고를 냈다든지 또는 지가 어디에 중독에 빠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중독된 거거든. 네. 그러니까 마음이 떠난 게 아니라 상간녀한테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중독에 빠진 거란 얘기예요. 맞아요. 사랑이라고 해석하기도 애매해. 네. 그들 간의 사랑이. 네. 왜냐면 아내랑 별 문제 없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헷가닥 해가지고 네. 미쳐서 저렇게 하는 거거든. 맞아요. 이건 중독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코올, 도박, 마약에 중독되듯이. 그래서 중독된 사람이 그 배우자 탓을 하거나 가족 탓을 하는 건 네.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 그렇죠. 자기가 그쪽에 취약하니까 중독된 거거든. 내가 어떤 내기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 그런 사람들은 도박에 잘 빠지는 거고. 네. 내가 또 술 먹으면 제어가 안 돼. 그럼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야. 왜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노브레 저하고도 좀 비슷해. 그래. 그렇습니다. 예. 고백컨대 저도 좀
네. 좀 먹어. 아, 술. 술. 그거 좀 조심해야 돼, 저도. 먹으면 이거 자꾸 네. 좀 길어져가지고 체력도 안 되는데 나이 먹어가는데 저도 좀 이제 끊으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먹지 요즘. 옛날에는 뭐 자주 먹었죠. 사람은 다 이게 약점이 있으니까 약점이 있어. 남편도 이제 그 부분이 약점이었던 거죠. 저는 근데, 이제 술이 좀 브레이크가 안 걸릴 술이, 때가 네. 있어. 이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나쁘면 빨리 파는데 네. 너무 이게 재밌는 거야. 막 친한 진짜 옛날 특히 고등학교 때 친구 이런 네. 친구랑 먹으면 미치겠네.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미치겠네. 막 새벽까지 간다니까. 옛날 얘기도 했다가 막 누구 성대모사도 했다가 재밌어. 그렇죠. 막 어쨌든. 엔돌핀이 막 올라오잖아요. 엔돌핀 막 올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런 이제 그 바람기가 네. 발현된 거니까. 그렇죠. 네, 이거를 환경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지. 이게 그렇죠. 뭐 내 잘못이다라고 그렇죠. 내가 반성하고 그런 건 그러니까 전혀 자기가 그쪽에 취약해가지고 여자한테 취약해서 그쪽에 빠져버린 것 뿐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절대 자책하지 마시라.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또 이제 디테일화 시켜, 구체화 시켜가지고 이제 네. 남편 바람이 내 잘못이 아닌 세 가지 이유가 이제 첫 번째 그 이유가 있죠. 첫 번째 뭐냐면 그래 계속 이렇게 지적질해 꼬투리 잡아. 그러면 그걸 고쳤어 내가. 고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 네. 그러면은 돌아와야지. 그렇죠. 안 돌아오잖아요. 안 돌아오죠. 그거는 그거와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네가 고쳐도 나는 안 돌아가. 이미 늦었어. 이런 표현 한다니까 그때는. 야, 이미 늦었어. 뭐 이제 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아니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어 나가면 그걸 고치겠다는. 그러니까 아침을 안 차려줘서 네. 그거 막 지적질하게 아침 진짜 진수성찬으로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진짜 초인의 힘을 발휘해가지고 이제 진짜 뭐 육첩반상 이상으로 쫙 대령을 해도 네. 됐어 안 먹어 이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란 얘기지. 맞아요. 네. 고쳐도 안 돌아온다. 근데 주변에서는 자꾸 특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고쳐봐라. 당신이 그렇게 좀 이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라. 네네네. 그리고 따뜻하게 미소를 지어라. 네. 응? 밤에 열심히 어떤 부부 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자꾸 네. 이런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 음. 근데 차도가 없어. 나아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남편 지적질한다고 해서 외도에 빠진 상황에서 지적질한다고 해서 고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이거 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가 이 상황을 지금 해결해야 되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에너지를 뺏겨. 다른 데 쓰는 거예요. 다른 데 쓰는 남편한테 막 그렇죠. 하느라고 지금 반응 없는 곳에 밑 그렇죠, 빠진 독에 물 붓느라고 그렇지. 에너지를 딴 데 쓰니까 정작 내가 이러다가 보면은 더 힘이 빠지고 그렇죠. 포기하게 되고 그렇죠. 내려놓게 되고 그냥 이혼 도장 찍어주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이 에너지를 응축해가지고 그렇죠. 상간한테 써야 된다. 그렇죠. 네, 이 쓸데없는 노력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무슨 얘기냐면 네. 불이 났으면 얼른 119 불러서 소방차 출동시키고 나라도 물이라도 껴안고 당장 그렇죠. 좀 작은 불이면 이렇게 해서 끄는 게 맞는데 네네네. 그걸 끌려고 이렇게 떨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러고 있는 거야. 보고 있는 그냥 거죠.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제 체력이 회복돼야지 저거라. 주변에서 자꾸 그렇게 조언하는 사람 있다고. 당신이 일단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당신 마음이 바로 수해야 되고 당신이 에너지가 나와야 되니까 에너지 있을 동안 좀 참으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불은 더 커져가지고 집은 다 네. 타버리는데 바람은 더 헐헐 타가지고 상간자랑 더 깊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타이밍 다 놓쳐가지고 저한테 상담하러 오신 분들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랬더니 내 자신을 나를 수양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었대. 그래서 어떻게 괜찮아요? 더 고통스럽대. 저것들 이제는 집까지 나갈 태세래. 남편이. 아까 그 불 붙는 집 그 사례 미치겠다니까. 그거 케이스를 보면은 불 붙는 집 네. 그럼 내가 잘못해서 불이 붙었을 수도 있어요. 내 그렇죠. 잘못이 뭐 조금 내 성향이 거기다 나서 불이 그렇죠. 붙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그거를 따지고 그걸 생각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일단 불을 꺼야 되잖아. 분석할 때가 아니야. 분석할 때가 아니고 그렇죠. 일단 끄고 봐야 되는 그럼.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또 두 번째 두 번째 이유가 이유? 뭐냐면 이제 이 꼬투리하고 지적질 잡고 꼬투리 잡고 지적질하는 것들이 예전부터 쭉 그랬으면은 네. 그래 내 잘못이야. 네. 꼭 희한하게 상간녀랑 깊어지고 난 다음에 지적질. 그렇죠. 뒤를 네. 캐보면 그 타이밍이 상간녀를 만난 이후부터야. 맞아요. 그때부터 눈동자가 퀭해지면서 나를 보는 그 야비한 골룸의 눈빛을 하면서 자꾸 꼬투리 잡고 지적질하고 한단 네. 말이에요. 근데 남편들이 이제 그럴 때 말하는 건 원래 그랬어. 원래 그랬어. 그러죠. 그 여자랑 관계없어. 그년이랑 무슨 그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걔랑은 정말. 관계없이 원래 너랑 네. 나랑의 문제야. 나는 원래 이혼하고 싶었다. 우린 이미 틀렸어. 원래 아니 그동안 잘 살았으면서 별 소소하게 뭐 행복 갑자기 망각의 강을 네. 이 정서의 강을 바람이 나서 엔조이 단계를 에서 성관계를 자주 하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정신이 들어가면 정서의 강을 건넌다 그러잖아요. 네. 정서의 강을 건너면 망각의 강을 건너는 망각의 물을 마시고 건너는 네. 거. 옛날에 망각의 강이 뭐 레떼의 강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걸 마시고 그냥 건너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상간녀 만나기 전에 아내와의 관계를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꼬투리만 잡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옛날에. 그렇죠. 심지어는 뭐 10년 전에 뭐 자기가 그 처갓집 가서 장인이 한마디 한 거 요 네. 멘트까지 기억해가지고 그때 장인이 나를 얼마나 아니 무시했다. 한마디 그냥 한 건데 자네 좀 술 좀 적당히 먹고 집에 일찍 들어가게 이거 좋은 얘기잖아. 그런 네. 얘기 한 번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의 사생활을 간섭하고 그걸 가지고 이혼 소장에 막 그걸 써 또 맞아요. 길게 막 처갓집에서 나를 경멸하고 막 표현도 하고 강제 네. 아니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네. 자기를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의뢰인 분들이 이 증거로 소송이 될까요라고 물어보면서 녹음 파일을 보내주는데 남편분하고 아내분하고 이제 대화한 게 있었는데 여기 정확하게 제가 이제 어제인가 엊그저께 들은 건데 여기 정확하게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랑은 그 여자한테 소송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고 그렇죠. 난 너랑 원래 이혼하고 그렇지, 싶었고 그렇지, 이혼할 그렇지. 거야 그렇지,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맞아. 근데 이제 진짜 아주 소송하려고 하면은 난리 난리 나죠. 나고 또 네. 상간녀 치기 시작하면 난리 난리 그러니까 나죠. 거기서부터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다. 네. 그럼 전부터 계속 그랬어야지. 장인어른이 그때 얘기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막 그거 가지고 막 고뇌를 하면서 맨날 며칠을 괴로워하고 이랬을 때 그때 그냥 넘어가고 나서 왜 그렇죠. 10년 있다가 그걸 네. 애써 끄집어내서 이혼의 재료로 삼는 얘기예요. 상간녀한테 미쳐서 그런 거라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해석을 정말 잘하시라고. 심각한 일이었으면 사실 그 사건 가지고 이혼 신청서를 그럼. 냈거나 진짜 그럼. 이혼을 했거나 뭐 그럼. 그런 정도 이르러야지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얘기도 한 적 없는데 그걸 한다는 거지 핑계인 거죠.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한다는 그렇죠. 거.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거지 이제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또 우리 대처법대로 이제 뭐 이제 아주 가서 상간녀를 맹공격하는 거야. 네. 박살내고 상간녀 소송 걸고 막 쳐내는 거야. 네. 희한하게 쳐내면은 막 더 발광하잖아. 막 네. 그래, 아이씨, 그래, 그렇죠. 막 내가 걔랑 끝낸다고 너랑 살 것 같아. 뭐 네. 그냥 걔도 싫고 너도 싫고 다 싫어. 막 씩씩거리고 막 이러다가 네. 네. 희한하게 쳐내고 나니까 서서히 돌아와. 아. 기웃기웃거린다가 시간이 많이 흐르면 그 상간녀 때문에 모든 게 벌어져. 맞아요. 상간녀한테 진짜 원래 상간녀랑 관계없이 진짜 내 아내와의 잘못이었으면. 뭔가 뿌리 깊은 그렇죠. 근본적 문제라면 상간녀를 쳐내도 절대 돌아오면 안 맞아요. 되거든. 맞아요. 네. 몇 년이 지나도 네. 끝끝내 진짜 끝끝내 산속으로 들어가면 있더라도 근데 상간녀가 떨어져 나가면 또 기웃거려. 돌아오죠. 네. 초췌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모로 봐도 남편 바람은 아내 잘못이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때 한 벌써 9년 정도 된 건데 9년 전에 쓴 책 제목이 네. 뭐 남자의 바람을 응징하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네. 제가 서두에 그렇게 쓴 게 있어요. 소제목에서 네. 아내는 무죄다. 네. 그 책이 굉장히 많은 그 아내분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그래서 저한테 그때 상담이 굉장히 세도하고 그 책에 여세를 몰아서 지금까지 상담이 오는 게 네. 그때 벌써 10년 전에 벌써 이런 이치를 깨닫고 그 내용들을 다 담았다고 제가. 아내는 무죄다. 이거는 외적인 거다. 얘 끼에서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했다는 얘기죠.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 거의 같아요. 없었죠. 네, 다 가정 아내 문제고 남편 문제고 그럼요. 뭐 둘이 다 동등하게 잘못했다 뭐 이렇게 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통찰을 해본 결과 아닌 거야. 그리고 남자의 심리 제가 굉장히 잘 알아요. 나름대로 네. 남자의 심리를 이렇게 파헤쳤을 때 아니야.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례를 만들고 있는데 네, 네,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거지 이제 영어로 표현하자면 영어로 뭡니까? 이긴다죠. 네, 영어 어떤 영어로. 거예요, 영어? You are not guilty. 이겁니다. You are not guilty. 무죄다. 또 하나 있어. 또 이제 이거 무슨 그 영화에 나온 대사야. 네. 영화에 나온 영화 제목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영화에 나온 대사. It's not your fault. 너의 잘못이 그거 아니야. 무슨 선생님이 나와. 응, 선생님 나오는 거. 약간 가정 환경이 불우해가지고 네. 약간 천재로 태어났는데 네. 수학에 대한 이런 천재인데 네, 네, 네. 영화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굉장히 맞아. 거의 이게 뭐 그 영화 그 네이버 영화 평가 그 일반인들이 평가한 거 보니까 거의 10점 만점에 10점이 맞아요. 거의 없거든. 이건 10점이더라고. 배우 이름만 생각나고 배우 얼굴만 생각나고. 얼굴만 생각나. 있어. 네, 네, 네. 그래서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게 진짜 정답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 네. 여러모로 보라. 네. 그래서 절대로 남편 바람에 자책을 하거나 네. 내가 업그레이드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나의 가치는 그대로다. 네, 네, 네. 오히려 착시 현상이다. 남편이 자꾸 지적질하고 남편이 딴 여자한테 붙고 그러니까 남편이 네. 좀 높아 보이고 남편이 좀 그렇죠. 희소성의 원칙이거든. 이 사람이 좀 이제 놓칠 것 같으니까 더 순간 가치가 높아 보이는 것 뿐이지 네. 절대 내 가치가 떨어진 게 오히려 남편 가치가 떨어진 거다. 네. 추잡스러운 짓을 해가지고 가치가 뚝 떨어진 거니까 자존감을 빡 세우고 네. 둘을 갈라놓는데 떨쳐 일어나야 맞아요. 된다는 얘기죠. 네. 예.
자, 끝으로 이제 오늘의 네, 끝으로 오늘의 제가 뭐 오늘의 깜짝- 깜짝 법률 상식. 예. 이거는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예. 그 이혼 상간녀 소송하고 나서나 아니면 이제 외도를 알게 된 다음에 6개월 이내 이혼 소송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그렇죠. 있는데 맞죠. 그게 그거 정말 많이 적용이 쓰는 되냐 그렇죠.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6개월 네. 하루 지나서 걸면 안 되는 거냐. 이게 좀 애매한 거야. 7개월째 되면 꼭 안 돼. 꼭 6개월이 이게 너무 야박하잖아. 그렇죠. 너무 야박해. 근데 이제 그거는 전체적인 취지로 봐서 그러니까 그게 많이 적용되는 조문은 아니에요. 그 규정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는 이제 거기 규정에 보면 용서했을 때나 6개월이 지났을 때 이혼 소송을 이제 뭐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안 했으면 그 부정행위를 용서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소송을 못 한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많은 아내분들 이제 상간녀 소송도 했고 네.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다가 안 됐을 때 이제 6개월 지난 다음에 소송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그거는 거죠. 네, 못한 결론적으로 말하면 못하는 게 아니고 그쵸, 그쵸. 이미 내가 상간녀를 이 부정행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표시를 상간 소송을 통해서 했고 예. 그 다음에 남편은 상대로도 이제 회복을 하려다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그 규정이 딱 적용되는 게 않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정행위 그 이혼 사유에는 뭐 외도도 있지만 6호에 보면은 이제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그렇죠. 발생했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외도가 발생하면 외도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외도로 인해서 두 사람이 싸우게 되다 보니까 혼인 관계에 심각한 이제 금이 가게 되는 거예요. 신뢰 그렇죠. 관계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뭐 싸우다 보면은 경찰도 오고 폭행도 일어나고 폭언도 일어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그 자체도 또 하나의 별도의 이혼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유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내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네. 그 조문에 너무 딱 이렇게 네, 좀, 네. 그래서 이혼 그랬었지. 소송은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이혼 소송을 늦춘다고 해서 불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혼 소송을 뭐 내가 지금 1년 후에 하나, 2년 후에 하나, 재산 분할이나 뭐 위자료나 이런 부분에서 불리한 게 그렇죠. 없기 때문에 이혼은 결정할 것들이 많고 남편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렇죠. 위자료나 양육권이나 이런 부분들 잘 충분히 고려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간녀 소송을 먼저 해놓고 상간녀부터 쳐낸 다음에 상간녀는 먼저 딱 깔끔하게 끝내놓고 그다음에 판단하자는 네, 거죠. 충분히 이제 상황이 다 그렇지, 무르익었을 때 남편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소송이 들어가거나 뭐 조정을 하거나 해도 그렇죠. 늦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이혼 좋습니다. 이혼도 좋다. 근데 이혼도 다 이겨놓고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하시라. 네네네. 그러려면 지금은 상간녀랑 싸워가지고 이 그렇죠. 상간녀부터 쳐내고선 네. 이 남편이 내 밑에 무릎 딱 꿇리고 내가 네네. 삐질삐질거릴 때 그때 가서 내가 판단을 그러고 이혼하는 거랑 지금 덜컥하면 죽 서서 개 주는 거 아니냐.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붙을 써요. 건데 지금 해버리면. 그래서 제가 네. 상담에서 자주 쓰는 몇 가지 그 속담이나 이런 게 있어. 네네네. 그 중에 베스트 3위 안에 들어가는 게 죽 서서 개 주는 거. 좀 식상합니다. 네. 근데 내담자분들은 다 나랑 처음 하는 거니까 식상할 필요 없어. 나만 식상하지. 상대방은 다 새롭죠. 그렇죠. 죽 서서 개 준 거. 그리고 이런 말씀 많이 고백하건대. 하잖아요. 이혼을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원하는 방식으로. 방식으로. 그렇죠. 이 말도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템플릿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울거먹고 있습니다. 원조는 여기라는 원전 거를 여기라는 기억하시고. 거. 네. 자,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 들어오셔서 오늘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안녕.